도대체 왜 이렇게 당뇨가 우리한테 이 노화란 사람의 나이가 들어가면서 나타나는 생체의 퇴화. 공이염은 소화에서 발생하는 세균성 감염 중에서 가장 흔합니다. 일단 여성의 갱년기는 폐경기, 만 50세를 면역이 건강하면 자연히 병에 덜 걸리고 안녕하세요. 건강보감 한의사 김난희입니다. 오늘의 강의 주제는 여드름의 한의학적 치료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드름은 과연 무엇이며 또 여드름이 생겨나는 원인, 특히 한의학적 원인들에 대해서 짚어보고요. 또 여드름이 났을 때 한의학에서는 어떠한 방법들로 치료하는지에 대해, 그리고 여드름을 나지 않기 위한 여러 가지 예방 수칙, 식생활이라든지 아니면은 여드름에 좋은 한방차나 또 지압해주면 좋은 혈자리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드름이란 무엇인가? 여드름은 한마디로 모공에서 나는 것이 여드름입니다. 모공에는 모낭에 붙어있는 피지선에 발생하는 만성 염증성 질환을 여드름이라고 하는데요. 좀 더 쉽게 말하면 우리가 이 모공의 피지가 피부 밖으로 배출되지 못하고 바로 이런 피지들이 모낭 안에 갇혀서 그걸로 인해 염증성 질환이 생기는 건데요. 세균이나 박테리아가 마구마구 번식을 해서 염증으로 인해 환원까지 되는 것을 바로 여드름이라고 하죠. 여드름에 나타나는 그런 단계를 보면요. 일단 처음에는 초기 때는 비염증성으로 생기는데요. 좁쌀 모양의 오돌토돌 작은 것들이 돋아난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이때에는 모공이 채 열리지 않은 상태에서 바로 피지가 모낭 안에 갇혀서 축적된 것인데요. 이 면포성 여드름이 너무 방치돼서 오래되면 한마디로 주변에 모낭 주위에 세균이 증식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염증성 여드름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중기 때는 염증성 여드름이 되는데요. 크게 두 가지의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첫 번째는 딱딱하고 빨개지는 구진성 여드름의 형태가 되는데요. 이때에는 염증이 생긴 것으로 피지선이 너무 과하게 부어 있고 또 건드리면 모공이 바로 다쳐서요. 더 아프고 그래서 이때에는 사실은 여드름을 힘을 주어서 짜면 오히려 더 여드름이 성나는 단계이기 때문에 함부로 건드리지 않아야 좋은 단계입니다. 그리고 또 농포성 여드름이 있는데요. 염증이 더욱 심화되어서 바로 피지선의 외막이 팍 터져가지고요. 이런 고름 같은 게 바로 이제 더 이렇게 밖으로 튀어나와 있는 형태가 되고요. 이때에도 너무 심하면 흉터나 여드름 흉터나 자국이 남을 수가 있게 됩니다. 또 그 여드름이 점점 심해져서 후기로 갈수록 피지 안에 농이 차고 더 부풀어 오르며 자극에 예민하게 되고요. 열감이나 아니면 소양감, 가려움증도 더 심해질 수가 있고요. 또 대부분은 이때에는 심각한 흉터가, 여드름 흉터가 아주 그냥 움푹 패이거나 아니면 색소 침착의 형태로 남게 될 수가 있습니다. 크게 후기 때는
결절성 여드름이나 아니면 낭종성 여드름이나 켈로이드성 여드름 세 가지 형태로 나뉘는데요. 특히 켈로이드성 여드름은 우리나라 사람은 별로 없는데 동남아 지방이나 흑인분들한테 제일 많이 나타나는 여드름이라고 하는데요. 요즘에는 기름진 음식, 식습관이나 아니면 차게 하는 그런 이제 생활 습관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에게도 이런 켈로이드성 여드름이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켈로이드성 여드름은 한 번 나면 쉽게 고쳐지지가 않고요. 또 굉장한 심각한 흉터를 남게 되므로 본인이 여드름을 만져보아서 너무 심하게 염증이 부풀어 오르거나 아니면 안으로 딱딱하게 자리를 잡으면 반드시 의료기관을 찾아서 근본적인 치료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드름의 한의학적인 원인들은 또 무엇이 있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드름의 나는 원인의 첫 번째는요, 비위기능 실조. 한마디로 소화 기능이 안 좋아지면 여드름이 난다고 봅니다. 그 이유는 소화량이 떨어지고 자꾸 체하거나 아니면 변비, 설사 같은 증상이 반복이 되면 위장에 열이 차게 되고요. 그 열독이 대변이나 노폐물인 소변, 땀으로 밖으로 풀어져서 해결이 되지 않으면 그 열증이 얼굴 위로 다시 올라가서 피부층에 열독이 쌓이게 되면서 여드름이 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때에는 주로 볼이나 입 주변에 여드름이 올라오는 형태가 되고요. 그리고 변비나 설사나 이염 증상이 더욱 심화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원인으로는 호흡기의 기능에 저하가 또 원인이 되는 여드름이 있는데요. 이때는 폐기능의 발산 기능의 저하로 인해서 한마디로 염증이 심해지는데요. 이런 분들은 대부분 좁쌀 형태로 소양감, 가려움증을 띠면서 오돌토돌 좁쌀 모양이 얼굴 전체에, 특히 이마나 코 주변에 많이 올라오는 형태가 됩니다. 비염이나 기관지 천식, 아토피 등 여러 가지 알러지 질환을 같이 겪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케이스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원인으로는 자궁 기능의 실조를 들 수가 있습니다. 여자들 같은 경우에는 밑이 하복부가 냉하고 그러면서 대변이 시원하게 안 나오고 생리할 때 생리가 혈이 덩어리지면서 생리통이 심하고 평상시에 냉증이 심하면 바로 턱 밑이나 아니면은 목 부위로 내려가는 아주 굵은 그런 여드름의 형태가 이 부위에 주로 드러나는데요. 한마디로 자궁의 어혈로 인해서 혈액순환이 안 되어서 노폐물이 쌓여 생겨난다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마지막 한의학적인 원인으로는 울화, 열독으로 인한 염증이 심화된 상태라고 보는데요. 불면증이나 아니면 가슴 두근거림, 아니면 우울증이나 불안증이 증세가 심하신 분들이 평소에 스트레스, 과로, 아니면은 이제 잦은 음주, 흡연 등으로 인하여 열독이 얼굴로 자꾸 뜨고 발산되어서 생겨나는 여드름입니다. 이때에는 여드름이 굵직굵직하게 얼굴 전체에 나타나는데요. 특히 얼굴 그 전체와 함께 아울러 가슴드름, 등드름이라고 하죠. 가슴과 등 부위까지도 번지는 형태를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한의학적인 원인 중에요. 여드름의 부위에 따라서 어디에 여드름이 가장 많이 생겨나는지에 따라서 또 원인이 조금씩 다르다고 보는데요. 특히 이마에 여드름이 많이 나타나는 분들은 우리가 흔히 기관지나 대장에 열이 많은 체질이 이에 해당이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주로 변비가 심해지거나 할 때 이마에 좁쌀 모양의 여드름이 많이 생겨나서 올라오는 형태가 되고요. 양미간이나 코 주변에 여드름이 오돌토돌하게 많이 올라오시는 분들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폐에 열이
채 해소가 안 되고 발산되어서 올라오는 그런 형태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비염이나 기관지 천식, 또 아토피 같은 알러지 질환을 같이 겪고 있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원인 질환인 이런 비염, 아토피, 천식을 같이 치료받을 것을 저희가 권유합니다. 그리고 입술 주변이나 아니면은 이런 가슴 등드름은 원인이 대부분이 스트레스, 울화가 한마디로 해소가 되지 않아서 열독이 생겨난 것이라고 보고요. 바로 침 치료를 이용해서 열증을 풀어주고 울화증을 갖다가 많이 내려드리는 식의 치료를 저희가 하게 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턱 밑에 유난히 여드름이 나신 분들은 호르몬 불순이나 아니면 위장 기능이 떨어져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때에는 생리통이나 아니면 소화기가 떨어진 거를 저희가 증상 치료와 아울러 근본적으로 오장육부의 기능을 정상대로 돌려놓는 그런 치료 방법을 선택해서 근본 치료에 가깝게 저희가 도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한학적인 원인 중에 하나가 여드름의 유형에 따른 원인이 또 다르다고 봅니다. 크게 좁쌀 형태, 오돌토돌 자잘자잘하게 올라오는 형태냐, 아니면 화농이 굉장히 농이 많이 안에 들어차 있거나 아니면 빨갛게 부풀어 있는 큰 형태의 여드름이 나냐에 따라서 저희가 원인이 좀 다르다고 보는데요. 주로 좁쌀 형태로 오돌토돌 자잘자잘하게 올라와 있는 분들은 몸이 냉하고 혈액순환이 안 되면서 비계통이, 그러니까 소화계통이 약하신 분들이 이에 해당이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반대로 화농성 여드름이 굉장히 심하게 올라오신 분들은 평소에 땀을 많이 흘리거나 더위를 많이 타는 열한 체질이 이에 해당이 되고, 또 남성 호르몬이 너무 과다 분비로 인해서 화농이 또 심해지는 경우도 이에 해당이 되니까요. 반드시 의료기관을 방문을 하셔서 본인이 좁쌀이냐 화농이냐, 아니면 여드름의 난 부위도 이마냐 코주변이냐 볼이냐 턱밑이냐 가슴이냐에 따라 다 원인이 다르기 때문에 좀 더 근본적인 원인 파악을 먼저 통해서 원인 치료를 하는 것이 근본 치료에 더 가까운 치료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그러면 왜 한학적인 치료를, 여드름도 한학적인 치료가 좋은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여드름 치료를 받을 때는 크게 두 가지 요법을 많이들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가 스테로이드 치료입니다. 스테로이드 치료는 대부분이 연고 제품으로서 스테로이드 연고를 여드름 난 부위에 바르게 되면 그 부위에 부풀어 있는 혈관이 축소가 되고 여드름이 그래서 크게 자라있던 것들이 많이 작아지거나 속으로 숨어 들어가서 가라앉게 되죠. 하지만 스테로이드는 너무 오래 바르게 되면 내성이 생겨서 나중에는 발라도 여드름이 잘 들어가지 않은 현상이 벌어질 수도 있고요. 또 너무 많이 바르게 되면 혈관 조직이 너무 약해져서 안면 홍조의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처방받는 약 중에 여드름을 균을 갖다가 죽이면서 또 여드름 피지를 말리는 약 종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약은 한마디로 복용을 중단하면 1개월 이내에 갑자기 더 폭발적으로 여드름이 나시는 분들도 많이 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여드름 피지만 말리거나 아니면 순간적으로 혈관을 축소시켜서 숨어 들어가게 하는 그런 대증 치료만 선택할 것이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여드름이 생겨난 근본적인 원인, 특히 오장육부가 균형이 깨진 그런 것들을 바로 잡아서 좀 더 본인의 몸도 고치고 피부도 깨끗하게 하는 그런 방법들을 선택하시는 게 중요하겠죠. 따라서 한방치료가 중요한 게요, 바로 여드름의 근본 원인을 인체의 내부의 문제라고 보고 바로 인체의 내부 문제를 회복시켜서 흐트러진 인체의
오장육부의 균형을 바로잡는 게 바로 저희 한방치료의 목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한의학적인 치료 방법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할 건데요. 크게 3가지 요법을 시행하게 됩니다. 우선 침치료가 있는데요. 여드름 난 부위에 침치료를 하게 되면 기혈순환을 도와서 모공이 막히지 않게 도와주고요. 또한 이 침 자체가 소염 효과가 뛰어나다는 게 여러 가지 논문을 통해서도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드름도 한마디로 피부에 생긴 만성 염증성 질환이므로 침 치료를 통해서 염증을 많이 완화시켜 줄 수가 있고요. 또한 여드름이 저희가 너무 심하게 이제 환웅이 되면 압출을 해야 되는데 무조건 지저분한 손으로 꼭 쥐어짜서 누르기보다는 침을 이용해서 기혈순환을 시켜주고 모공을 넓혀주면 여드름을 압출하는데 쉽게 압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침 치료가 피부 재생에도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요. 침 치료가 굉장히 효과적이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한의원마다 조금씩 다 다른 약재를 이용하겠지만 한방수액, 그러니까 한약재를 오랫동안 끓여서 그 끓인 수액, 약물로 여드름 난 부위를 마사지를 통해서 바로 피부 치료를 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이렇게 따뜻한 한약 약물을 이 여드름 난 부위에 염증에 치료를 하게 되면 바로 피부의 염증이나 가려움증, 열증을 잡아주는 그런 효과가 있겠습니다. 붉어진 피부를 많이 맑게 해주고요. 또 가려움증을 많이 해소시켜 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약요법이 있는데요. 한약 처방은 여드름이 생기는 원인 질환, 비위계통, 소화기가 약한지, 자궁 기능이 안 좋아져서 호르몬 불균형이 생긴 건지, 아니면은 심장의 울화, 화가 올라와서 열독이 심해진 것인지, 아니면은 폐 기능의 약화로 알러지 질환 때문인 건지, 그런 각각의 원인 질환을 해결을 해줌으로 해서 흐트러진 오장육부의 기능을 바로 잡아주어 체내의 면역력을 강화시켜주고 체질을 개선시켜줍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원인이, 그러니까 여드름이 난 원인을 해결하려고 도와주는 게 바로 여드름에 처방되는 한약들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드름을 치료할 때 이것만은 주의해야 된다, 이것만은 알아두었으면 하는 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드름이 났을 때 피부과를 갔든 한의원을 갔든 아니면 집에서 자가적으로 좀 노력을 하시는 분들이든 간에 일단 첫 번째, 너무 잦은 목욕이나 사우나는 피하세요. 너무 얼굴에 자극을 주면서 특히 습하고 열한 자극을 주면 이 모낭의 혈관이 확장이 되고 한마디로 고온 다습한 환경을 이런 세균 박테리아가 좋아합니다. 그래서 습하고 너무 열한, 그래서 여름에 더 여드름이 심해지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자극은 되도록이면 피하시는 게 좋겠고요. 수영장을 가게 되면 오염된 물이 우리 여드름 모공에 들어가서 더 염증을 심화시키고요. 이와 비슷한 이유로 손으로 너무 자주 대거나 짜게 되면 손에 여러 가지 세균들이 또 모공을 따라 들어가서 염증이 심해질 수 있으므로 주의하셔야 됩니다. 여드름이 심했을 때 이제 여드름을 압출을 하게 되는데요. 압출하고 나서는 음주와 흡연은 되도록이면 삼가하시는 게 좋습니다. 압출한 부위에 성이 더 날 수가 있고요. 그러면은 이제 항생제를 더 오랫동안 드셔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그리고 또 압출한 부위는 반드시 자외선 차단제, 그러니까 선크림을 꼭 바르시고 외출을 하셔야지 색소 침착 같은 여드름 흉터가 남지 않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여드름이 많이 있으신 분들은 아토피 환자분들도 마찬가지지만요. 이런 히터, 바람, 선풍기나 에어컨을 너무 자주 쐬게 되면 모공에
각질이 많이 생겨서 이러한 각질들이 모공을 막아버리면 안쪽에서 피지가 피부 밖으로 배출이 안 되어서 모공 안에 한마디로 여드름이 더 심해질 수 있으므로 너무 잦은 바람은 쐬지 않는 게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드름에 그러면 좋은 여러 가지 생활 습관이나 아니면은 그런 이제 여드름에 좋은 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여드름을 본인이 하나 두 개씩 나기 시작한다. 그러면 두 가지를 꼭 잘 챙겨 드세요. 첫 번째가 물을 많이 수분 섭취를 해줘야 되는데요. 우리가 물이 수분 섭취가 많이 들어오면 우리 몸속에는 노폐물이나 염증이 많이 소변으로 배출이 돼요. 그리고 신진대사가 활발하게 돼서 우리 몸에 있는 여러 가지 독소 배출에도 도움이 되므로 수분 섭취는 기본이고요. 이와 함께 고섬유질 음식, 귀리라든지 아니면 콩, 사과, 당근 같은 그런 섬유질 음식은 여드름 개선에 좋고 또 혈당을 조절해주는 그 음식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섬유질 많은 음식을 섭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클렌징을 제대로 하시는데요. 대충 그냥 뿍뿍 빡빡 씻지 마시고요. 되도록이면 모공 세안한다 생각하시면서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클렌저를 이용해서 약산성의 클렌저를 이용해서 꼼꼼하게 세안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손에는 세균이 많기 때문에 여드름을 압출을 해야 될 때는 반드시 침이나 아니면 위생 면봉을 통해서 여드름 씨까지만, 하얀 씨까지만 제거해 주시고 하얀 장액이나 피가 나오게 그렇게 꾹 짜지는 마세요. 왜냐하면 피가 나오고 장액이 나오면은 한마디로 그 조직이 찢어졌다는 뜻인데요. 그 조직이 찢어진 걸 회복시키기 위해서 여드름 흉터가 남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상 여드름의 중요한 여러 가지 생활 관리까지 설명드렸습니다. 건강 Q&A. 오늘도 많은 분들이 여드름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그 중에 이런 질문들이 있네요. 여드름과 음식과의 상관관계가 있나요? 예를 들어서 여드름이 많이 났다고 하니까 피부과에서 초콜릿이나 단 음식은 되도록 피하고 기름진 음식을 못 먹겠어요? 라는 그런 질문이 있네요. 저도 사실 한의원에 여드름 환자분들이 오셔서 자주 하는 질문 중에 하나이네요. 일단은 여드름은 음식과 상관관계가 있나요? 직접적인 상관관계는 없습니다. 다만 여드름이 생겨나는 원인이 오장육부의 균형이 깨져서 생기는 원인들이 많기 때문에 음식을 먹어서 우리가 몸에서 체소화 해독이 잘 안 되거나 아니면은 우리 몸의 여러 가지 신진대사 기능이나 호르몬 대사 균형에 방해되는 그런 음식이 너무 과잉되게 들어오면 그러면 그로 인해서 여드름이 더 심화될 수는 있습니다. 초콜릿이나 아니면은 너무 단 음식, 과당인 음식은 우리 몸에 들어오면 간에서 바로 대사가 안 되고요. 간의 지방간의 형태로 저장이 되기가 쉽습니다. 그러면 간에서 해독 기능이 떨어지게 되고 우리 몸에 잉여물인 여러 가지 내장 지방이나 아니면은 노폐물이 더 쌓이게 쉽고요. 이로 인해서 장 기능도 떨어지고 면역력이 떨어지면서 그러면서 우리 몸에 해독이 잘 안 되는 상태가 되며 이로 인해 혈액이 많이 끈적끈적해지고요. 그로 인해서 우리 몸의 염증 반응들이 더 잘 일어나게 되기 쉬운 몸 상태가 되는 거죠. 따라서 여드름이 심할 때는요. 너무 단 음식, 또한 또 기름진 음식도 우리 몸의 호르몬의 균형을 방해하거든요. 그래서 평상시에 밀가루나 특히 크림 스파게티, 생크림 많이 들어있는 케이크, 단 거 그런 거 많이 드시는 분들은 여드름이 더 심해질 수 있으므로 조심하시고요. 또 생리통이 심하고 냉이 심하신 분들은 회나 너무 날 음식,
또 찬 음식, 아이스 커피 같은 너무 냉한 음식이 들어오면 냉증이 심해지고 그로 인해 어혈이 생겨서 생리통이나 생리불순이 심해서 턱밑 여드름이 심해질 수 있으므로 이러한 음식들은 조금씩 알아두어서 본인이 실천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럼 또 다음 질문이 있네요. 여드름을 치료할 때 혈액순환을 잘 되게 하려고 땀을 흘리는 운동을 해주는 게 도움이 될까요? 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물론 여드름은 혈액순환이 잘 돼서 신진대사 기능이 굉장히 좋아져야지만 우리 몸에 노폐물이 쌓이지가 않고 소변, 대변, 땀으로 잘 빠져나가서 염증이 많이 줄어들게 되겠죠. 하지만 너무 과도한 땀 흘리는 운동은 오히려 여드름에 방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땀과 피지와 각질 같은 게 우리 모공에 이런 모공을 막아버리면요, 모낭 속에 들어있던 피지들이 밖으로 나오고 싶어도 잘 배출이 되지 않기 때문에 안에서 골마서 염증이 심해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러니까 수영하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여드름 안 좋은 불결한 그런 세균성 그런 물질들이 모낭으로 더 침투할 수 있기 때문에 수영도 안 좋고요. 축구나 그러니까 너무 땀 흘리는 운동 그런 것들은 피하시고요. 여드름이 났을 때는 체조, 필라테스, 요가 같이 가볍게 땀을 내시고 땀 낸 이후에는 재빨리 미지근한 물로 세안이나 샤워를 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건강보감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오늘은 여드름의 유형과 또 여드름이 왜 생기는지 한학적인 여러 가지 원인들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또 이러한 여드름이 생겨났을 때 한학적인 치료 방법들은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또 여드름을 평상시에 어떻게 하면 잘 관리할 수 있는지 여러 가지 요령, 팁에 대해서 설명드려 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함께 하시고요. 더욱 건강해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